안녕하세요. 공인만화 중개사 오늘의 웹툰은 바로 마사토키 녹차의 킬링 서클입니다. 두뇌전 좋아하시나요? 가장 유명한 두뇌전 만화라면 데스노트를 떠올릴 수 있겠죠. 긴박하거나 위험한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주인공의 먼 치킨적 지능을 통한 해결을 보고있자면 몸에서 전율이 돋습니다. 마사토키 작가님은 이런 두뇌전 만화의 스페셜리스트죠. 킬더킹, 세계제일 시리즈, 이인실, 커피유시나 가우전 그 밖에 입에 올리기에도 너무 긴 수많은 작품들의 다양한 소재를 두뇌전과 심리전 전개로 맛깔나게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면 정말 환장하는 만화들이죠. 그거 하나 보겠다고 툰도시 가입해서 이인실을 봤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사토키님의 만화는 어떤 점이 특이하길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징 몇 가지를 킬링 서클을 통해 추려보았습니다. 킬링 서클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벌어지는 배틀 로얄에 각자의 능력을 가진 10명의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세계관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점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중 하나죠. 바로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킬링 서클의 초반부에는 만화 안의 게임에 대한 몇 가지 룰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중 플레이어들 간의 행위는 사회적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가 있죠. 이 룰이 있으면 독자들은 몇몇 현대 배경의 배틀물에서 피할 수 없는 아니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거야? 라는 의심이 이입을 방해할 일 없이 마음껏 만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룰 하나가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무료 공개본 시점에서 보자면 돌진이 이 룰 때문에 마음 놓고 감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룰이 아니었다면 돌진의 막무가내적 캐릭터성, 이 게임 자체의 진행속도, 독자의 이입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없겠죠? 이렇듯 마사토키 작가님의 세계관의 만화는 스토리 진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도와주며 다른 것들을 제한하는 룰을 설정함으로써 만화에 이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른 마사토키님의 특징으로는 서술 트랙이 있겠죠. 서술 트랙이란 독자가 가진 정보와 등장인물들이 가진 정보를 다르게 하는 서술법입니다. 킬링 서클에서는 어떨까요? killing 서클에서 눈에 띄는 서술 트랙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는 장면에 정말 뒤통수를 32비트로 후드를 까는 반전을 주게 됩니다. 그 밖에도 를 하는 장면에서는 다 스포일러라서요. 중요한 건 이런 반전 요소를 독자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고 만화책을 샀더니 범인이 표시돼 있고 SNS를 내리다가 볼 예정인 영화에 스포일러를 당하고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예측되는 반전들은 재미를 줄여버립니다. 반면 아예 알 수도 없었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반전들은 반전 같지가 않죠. 사실 꾸밈, 사실 쌍둥이임,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예시들을 잘 살린 사례도 있지만 이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마사토키님의 서술 트랙은 둘 사이를 잘 조율한 줄타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점 하나를 묘사하더라도 컷의 안쪽에는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하거나 인물이 제공하는 대사나 행동이 인물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이는 류의 연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서술 트랙이 메인이 아닌 만화들에서도 감초처럼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경우를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해놨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싸우기 충분하죠. 싸워서 지기에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셨나요? 이 밖에도 웹툰계의 두뇌전 스페셜리스트인 마사토키 작가님인 만큼 다른 많은 만화적 트릭을 만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사건의 설득력을 더하기, 트릭의 허점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해서 숨기기 같은 두뇌 싸움 만화 요소들의 적절한 배치와 마사토키 작가님의 특이한 센스가 합쳐져서 독특한 분위기의 두뇌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킬링 서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킬링 서클의 장점은 이런 두뇌 싸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매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이한 캐릭터의 성향과 빠져들게 되는 캐릭터의 특징은 만화의 성격과 재미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킬링 서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각자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여유로운 감시, 저돌적인 돌진, 소극적인 방어, 냉정한 통찰, 막 나가는 가속, 이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은 비범한 등장인물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함으로써 그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찰은 가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어는 이 사건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요소들 두뇌전과 두뇌전 사이에 쉬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긴장과 이완을 노화할 곳에 놓는다면 지속적으로 만화의 재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두뇌전 만화잖아요. 두뇌전 만화를 보러 왔는데 캐릭터 독백을 한화에 걸쳐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만화의 하나하나의 분량을 더 깊게 살펴보자면 한화의 트릭과 트릭이 아닌 부분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화 거를 타선이 없어요. 트릭이나 스토리 진행 어느 한 측면에서 봐도 모든 화가 다 재미있으니까요. 트릭이 아닌 부분이 캐릭터의 독백과 심리묘사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진지한 이야기 뒤에 오는 피곤함을 달래줄 간단한 마사토키식 개그, 그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이야기 진행 요소, 그리고 도심 배경의 액션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액션씬과 같은 부분도 있죠. 액션씬 얘기가 나온 김에 작화 얘기도 해볼까요? 녹차님은 이미 과거요 짝과 홀이라는 또 다른 만화에서 마사토키 작가님과 합을 맞춘 적이 있죠. 녹차 작가님의 날렵한 그림이 마사토키 작가님이 그려내는 스릴러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번 킬링 서클에서는 몇몇 액션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깔끔하고 간결한 그림 덕에 액션씬의 동세가 난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써 트릭의 설명과 긴장의 배가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프 들고 도심에서 싸우는 헬멧 앵간의 액션 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능력들이 표현하기 편한 능력들도 아니거든요. 아니 손에서 불 나오고 물 나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빨라진다, 생각을 빨리 할 수 있다, 앞으로 돌진하면서 모든 걸 파괴한다라니
이런 요소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었던 것은 작화가인 녹차님의 공에 컸겠죠. 그럼 두와 수가 얽히는 두뇌 싸움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숨막히는 혈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예상을 뒤엎는 활약을 펼칠까요? 이긴 사람은 소원을 들어준다던데 그 소원은 어떻게 쓰게 될까요?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약 2만원으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웹툰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